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 주임과 함께하는 여민아. 오늘 3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SBB 은행 때문에 주말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 사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많이 걱정하시고 뭐 저도 이래저래 많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재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보고 쭉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들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상승을 하기도 했었다가 SVB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하락을 전환했고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07, S&P 500이 마이너스 1.45, 나스닥 마이너스 1.76, 러셀 2000도 거의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유럽 쪽의 주요 지수들도 모두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뭐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비농업 고용은 31.1만 건으로 컨센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노동 참여율이 62.5% 나오면서 다시 올라갔고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노동 참여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3.6% 나오면서 컨센서스 3.4%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 시장이 좋아할 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 전에 좀 시장이 약간 강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고용 지표를 먼저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은 시장 실업률도 그러면 3.4였다가 다시 3.6으로 났고 계속 이제 노동 참여율이 너무 낮다. 뭐 이게 그동안의 문제였었는데 노동 참여율 62.5라는 게 이게 코로나 이전의 수치군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식 시장이 좋아할 만했고 그러면 나중에 그 SBB 은행 사태가 언제쯤 다시 또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밀렸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SBB 은행은 거래 정지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던 은행들은 거래가 정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금융 섹터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나요? 금융 섹터 쪽에 보시면은 JP 모건은 한 2.54%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올랐네요. 네, 그리고 웰스파고는 0.56%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블랙락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은행들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아래 표로 사실 따로 만들었거든요. 아래 사진 8번인데요. 그 위에 있습니다. 사진 요겁니다. 요 표가 그 S&P 500에 서 있는 전 종목을 따낸 다음에 금융 섹터로 따로 발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우측에 1D 퍼센트가 되어 있는 게 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금융 종목들 순서대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SBNY 시그니처 은행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22.87%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한 14.84, 찰스 슈왑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금융주 중에서도 돈이 많은 은행들 이런 은행들은 오히려 좀 상승으로 마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참 잘 가져오셨네요. 전체적으로 금융 섹터에서도 JP모건 같은 경우가 2.5% 올랐는데 오히려 많이 빠진 은행들도 꽤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SBNY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 저도 들어본 은행인데 근데 시가총액이 4.4빌리언밖에 안 하니까 작습니다. 되게 작은 은행이다 그죠? 그리고 찰스 스왑이 11%나 빠진 게 요게 좀
큰 은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가총액도 이제 108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이제 140조 정도 하는 큰 은행인데 아무래도 찰스 스왑은 증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뭐 요런 게 반영이 또 돼 있고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이 또 소매금융 요쪽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일단 요 부분 골드만삭스도 4.2%나 빠지긴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4.2% 하락했었네요. 일단은 2008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도 주말에 이제 뭐 금융 위기 오나요? 이런 문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문제 근원이 됐던 이 SBB 은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까? 일단 주말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한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쨌든 연준에서 긴급 회의를 잡았고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반에 긴급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11시 반에요? 미국 언제? 시간으로 11시 반입니다. 예, 미국 시간으로 네. 월요일 네, 11시 반에 긴급 회의를 해놨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아침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그 3대 지수들의 선물이 한 1%씩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미국 정부가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약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 선물은 한 1%대 지금 실시간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VB 좀 업데이트 됐었던 내용은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긴급 회의 열었고요. 미국에서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980년 그 고물가 시절에도 저축은행 같은 대부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서 12년 넘어갈 때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2012, 13년도에 솔로몬 저축은행부터 제가 다녔었던 제일저축은행까지 싸그리 다 망했는데 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저축은행은 KB은행으로 흡수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큰 덩치 큰 은행들이 그걸 임수를 하면서 그냥 고금리에 약한 은행들이 망하고 그 망한 은행을 또 큰 은행들이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물갈이가 돼요. 조금 억울하겠죠. 그 SBB 은행이나 이런 부분은 참 억울할 건데 그게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다 상환이 뭐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23일 날 또 최종 그 경매 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고요. 또 그 다른 얘기이긴 한데 머스크가 또 뭐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뭐 이런 트위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좀 SVB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고 오늘 계속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용이 31.1만 건이 나왔는데 사진 1번은 비농업 고용 추이입니다. 여기서 파란 선은 발표된 수치이고요. 초록색 선은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예상치보다 거의 다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10개월 연속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 2번은 이번에 고용이 31.1만 건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 빨간색 박스는 증가한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쪽에서부터 보시면 토탈 프라이빗 이쪽이 26.5만 건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건설, 이 컨스트럭션 쪽에서도 한 2만 4천 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서 리테일 트레이드 이쪽에서도 한 5만 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아래에서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눈여겨보실 게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한 거의 6만 3천 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레저 앤 하스피털리티 쪽에서 고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10만 5천 건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고용은 어쨌든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쪽에서는 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유틸리티, 인포메이션 정보 이쪽에서도 고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IT 쪽이거든요. 이쪽에서도 한 2만 5천 건 정도 준 것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임금 상승률도 줄었고요. 평균 시간당 평균 임금도 1월 달에 33.01달러였는데 2월 달로 넘어오면서 시간당 임금은 33.09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3번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 추이인데 바닥 찍고 약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YY 기준으로 나왔고요. 노동 참여율은 62.5로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이 한 63% 정도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동 참여율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5번에서는 이제 하우스홀드 이 가계 데이터인데 노동 인구나 노동 참여율, 실업률 등 이런 것들이 표에 나와 있는데 이 표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블룸버그의 에너웡 코멘트가 있어서 참고를 했는데 고용 자체는 강력하게 나왔지만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근무 시간도 줄어들고 있어 그동안 강했던 노동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연준은 이번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3월달 FOMC 회의에서 뭐 50bp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좀 봤는데 이 금리 인상 확률 표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SVB 뭐 사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태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표가 좀 많이 좀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3월달에 뭐 이런 SVB 여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일단 25bp 인상 확률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월 22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9일 다음 주입니다. 네, 뒤에 있는데 4.75에서 5. 네. 결국 25bp 인상이 그렇습니다. 60.5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좀 확 바뀌지 않았었나요? 네, 원래 그 50bp 인상 확률이 한 70%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올라갔었죠. 네, 그렇다가 이제 다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5bp 인상 확률이 한 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게 5월 달에는 또 5.5에서 5.75. 요 부분이면 50bp가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25bp를 하면 이제 5%가 되는데 5월 달은 5.5에서 5.75가 51%나 돼요. 이게 좀 이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네. 맞는 거죠. 네. 예, 갑자기 5월 달에 이렇게 되면 50bp, 75bp 인상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그 다음 달 6월 달에 바로 또 내리고 뭐 이런 그러다가 9월 달에는 왜 6.5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 표가 그 인상 확률이 좀 망가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전에 뭐 25bp 3번 또는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종 금리 확률을 5.5에서 5.75 정도 수준으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한 25bp 인상하고 5월에도 25, 6월에도 25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동결할지 또는 25bp 할지 뭐 이런 게 시장의 컨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CM에서 거래되는 옵션에서 이걸 확률을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제 걸러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모습에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는 옐런이 주말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네,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의 핵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 국채를 샀는데 은행이 이렇게 큰 파산의 위기가 온 것은 은행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은행이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에셋과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이 매칭을 잘못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한 거랑 뭐 별 차이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채에 투자하고 이렇게 손실이 났다는 게 미국 금융,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50bp 인상을 저는 절대 못한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특징 종목 몇 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썰런이라고 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인 종목이 12.3%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SVB 여파인데요. 썰런이라는 회사는 SVB 익스포저가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요 대출 기관 중 하나이고 썰런은 약 한 80밀리언 달러의 캐시 디포짓을 갖고 있어서 이 익스포저 때문에 한 12.3% 하락을 했고요.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또 SVB 익스포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커로 다 적어놨는데 어레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썬파워,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VB가 또 코인 시장에도 또 충격을 좀 줬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한 8.9%,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8%, 스퀘어 이쪽 그 블락인데요. 이쪽도 한 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케어 섹터 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SVB 바이오텍 이쪽에 익스포저가 약 12% 정도가 됩니다. 12%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이쪽인데 한 20.8빌리언 정도 돼서 익스포저 12%로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도 좀 같이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SVB의 사태로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돈을 못 찾는 거 아닌가? 일반 예금자는 25만 불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큰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맡긴 돈 과연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한 게 미국 국채 금리를 먼저 체크해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랑 또 하나 유가.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가 금리가 다 그냥 확 빠졌을 거다 생각하고 봤는데 유가는 올랐네요. 네, 10년물이 20bp 하락을 하면서 3.7을 기록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28bp 하락하면서 4.59%를 기록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한 1.3% 오르면서 76.7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천연가스는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2.4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는 소폭 올랐고 금도 한 2% 정도 올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한 2만 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가격이 폭락을 할 줄 알았더니 비트코인 한 2만 불 유지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이 또 한 8% 넘게 오르면서 2만 한 1,8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선수들은 아마 생각이 다 비슷할 거예요. 이 SVB 은행 사태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얼어붙었을 때 우량 자산을 사야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이 다들 좀 있을 것 같고 국채 2년물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가 패드와치에서 봤지 뭐 5.25, 5.5, 뭐 5.75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으면 2년물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죠, 그죠? 2년물이 지금 4.59까지 빠졌잖아요. 그 말은 금리가 지금 4.75인데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금융위기 가능성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야 돼요 또.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104.6 떨어졌고 JP 모건 같은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이번 주의 주간 예정사항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이제 오늘부터
그 서머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1시간 빨리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반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고요. 내일 폐장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5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또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에는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 헤드라인이 YY로 6%,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코어 CPI도 YY로 5.5%, 전월 대비 0.1%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헤드라인 PPI YY가 5.4%, 전월 대비 한 0.6%포인트 감소, 그리고 코어 PPI도 YY로 5.2%,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지표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목요일 날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필라델피아 연업 제조업 지수, 이런 고용 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함께 발표를 해주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들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CPI가 이제 발표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6.2 예상하다가 6.4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싸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6.0이네요. 네.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S&P 500 기준으로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외에 기업들도 계속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월요일 날에는 뭐 특별한 기업은 없고요. 화요일 날에는 이 레나라고 하는 그 홈빌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요일 날에는 어도비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달러 제네럴이랑 페덱스 있고,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전기차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고요. 미국 시장 그 서머타임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이제 50주 신고가 얘기를 못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뭐 50주 신고가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GE나 뭐 이렇게 한 5종목 있고 이 종목들도 다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네요. 테슬라만 한 0.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뭐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이제 빠져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번 주 CPI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11시 반에 있을 미국의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소집한 그 회의의 결과가 페드? 예. 11시 반에 페드 미팅이에요. 페드 긴급 미팅입니다. 이머전시 미팅. 페드 긴급 미팅이고요. 네. 거기서 다루게 될 내용을 그 언론에서 추측하는 거는 재할인율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이 힘들 때 페드가 유동성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거는 페드가 해야 되네.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 그 페드의 또 긴급 미팅,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태를 지금 안정화시키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 원장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